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2월보다 0.7%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0.4%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올 초 잠시 움츠렸던 소비가 분기 말에 다시 살아났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상무부는 3월 변동성이 높은 자동차 품목을 제외한 소매 판매는 전월비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치는 0.5%였는데 이를 2배 이상 웃돈 셈입니다. 물가와 비교해보면 소비 추세가 물가 상승세를 넘어선 것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현재 인플레이션 추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응해가고 있다고 풀이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탄력적인 지출 증가세는 높은 이자율과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은 인플레가 목표치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정책 전환, 즉 금리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이날부터 한 달 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는 취재진에게 이 같은 일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고 법학자들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며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에서 8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이 13일 밤부터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등 300기가 넘는 공중 무기를 이스라엘 본토에 발사하는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란 공급의 99%를 요격했으며 일부 탄도 미사일이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졌으나 큰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시내각 회의를 열고 이란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즉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와 숨고르기를 주문하는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라며 보복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방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대만 기업인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첨단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의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16명이 채 상병 특검법의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자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 내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일단 신중합니다. 여당 내에선 안철수 의원에 이어 조경태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21대 국회 내 표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달 가까이 병원을 떠난 뒤 침묵했던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소하겠다며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사직 전공의들 20명 안팎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조규용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막고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려 휴식권과 사직권 등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히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경질 전에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낮엔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1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